파이러스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지혜여 사랑이여. 용기는 지금 의사, 격려는 간호사. 바이러스보다 먼저 가자. 두려움보다 먼저 가자. 고통에 기꺼이 손을 내밀자. 우리들의 용기는 평균 따위보다 강하다. 우리들의 격려는 혐오 따위보다 거룩하다.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두려움보다 먼저 가자. 고통에 기꺼이 손을 내밀자. 우리들의 용기는 평균 따위보다 강하다. 우리들의 격려는 혐오 따위보다 거룩하다.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성수대로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일요일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김성수TV 성수대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오늘 제 오른편에는 중구 성동을의 민주당의 승부수 박성준 후보가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성준입니다. 예. 이게 왜 박성준 후보 단독으로 잡을 때 왜 이렇게 핀트가 안 맞아요 지금? 맞춰주세요 우리 감독님. 예. 다시 한번. 네. 예. 김성수 평론가님하고는 오랫동안 방송을 했는데 예. 이렇게 같이 마이크를 가까이 쓰십시오. 예. 스튜디오 와서 예. 둘이 진행을 하니까 예. 따뜻하고 좋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우리 현재 200명이 넘게 들어와 계시는데, 여기 비상경보기님, 허미숙님, 초연님, 하나님, 제임 마포갈매기님, 여신님, 다들, 문영미님, 윤성자님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면서 황교웅님이 박성준 후보님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반겨주시고 계십니다. 네네. 박성준 후보님이 지금 중구 성동을 해서. 그렇죠. 예, 네. 출마를 하셨고, 원래 JTBC의 아나운서 실장? 예, 아나운서 팀장. 아나운서 보통 이제 팀장. 안에서 실장이라고 하지만 이제 공식 명칭은 예. 팀장 있죠. 아나운서 팀장. 아나운서 팀장이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나운서 팀장이시다 보니까 이제 남들이 좀 안 하려고 하는 프로인 시청자 의회. 시청자 의회는 이제 그 방통에서 반드시 해야 될 옴부즈만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MC를 오래 했죠. 그 김성수 평론가님하고 몇 년을 했죠, 저하고요? 한 5년?
5년 했지만 제가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수요일 오전부터 예. 김성수 평론가님을 만나서 방송을 하고 끝나고 점심 먹고 예. 차 한잔 하는 게 정말 행복했어요. 맞습니다. 우리 정말 저만 행복했어요. 자, 우리 그 박성준 그 후보님하고 저의 개인적인 인연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JTBC에서 아나운서 팀장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후배 아나운서도 챙기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네. 또 후배 아나운서들이 가서 하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하면은 잘못하면 욕 먹고 이런 프로들 커버를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청자 의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을 어떤 면에서 비평하는 거죠. 되니까. 비평 프로그램이죠. 네. 비판을 해야 되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작진들이 이렇게 오가다가 박성준 네. 팀장님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욕을 해? 뭐 이런 그런 적이 많았잖아요. 아니, 이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거잖아요. 이제 예. 우리가 이제 비평가들은 여러 프로그램을 비평하지만 JTBC 이제 시청자 의회라는 프로그램은 JTBC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비평해서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이런 주문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맞아요. 가끔 오해 살 일은 있어요. 예. 우리가 워낙- 또 그리고 예, 예. 너무 심하게 까거든. 예. 예를 들면 제가 이제 MC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김성수 평론가님이 예. 우리 TV 사건 프로그램에 반장도 막 까잖아. 사건 반장도 이렇게 비평을 하고 다른 프로그램의 앵커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예. 그래도 좋았던 건 제 프로그램을 이제 비평할 때는 그래도 진행을 참 잘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도 아니 진행이야 뭐 너무 잘하시는. 예, 예. 그거야 뭐 정평이 났지만 사건 반장이 아주 그 고질적으로 이렇게 지적받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럴 네. 때마다 굉장히 당혹스러운 표정이셔가지고 내가 굉장히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반장 네. 자체가 워낙 그 아이템이 네. 뭐 살인 사건도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살인 사건 많이 흉측한 사건들을 다루다 예. 보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볼 때 불편하다. 꼭 이런 사건을 다뤄야 되느냐 이렇게 예. 얘기하면 저희는 꼭 그렇게 얘기했죠. 사회 현상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런 현상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예. 또 어떻게 보면 또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다. 예. 원론적인 얘기를 좀 많이 전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예, 맞습니다. 어쩜 그래가지고 사건 반장이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예, 이제 인기 있는 그렇죠. 사건 반장은 JTBC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었죠. 간판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게 예. 뿌리 내리게 해주신 그렇죠. 그런 앵커신데 여러분들도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뭐 어쩜 얼굴도 민주당스러우실까? 전화는 왜 모시네요 이렇게. 김성수 평론가님하고 제가 5년 이상 6년 가까이 지냈지 않아요. 예. 제가 그래도 좀 착한 편이지 않아요? 아, 그럼 너무 진짜 박성준 앵커님한테 제가 얻어먹은 밥그릇만 해도 몇 개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그리고 그렇게 예. 두루두루 사람들하고 원만하게 지내는 게 정말 부러웠어요. 도대체 모임이 몇 개나 됐었던 거예요, 이제는? 저는 그냥 이렇게 제가 이제 대화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평론가님하고 뭐 정치 현안이 됐든 사회 현안이 됐든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제가 또 많이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예. 생각을 공유하게 되고 예. 그 제 나름대로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 그룹들하고 모임을 많이 했었어요. 예. 그 대화 속에서 제 생각을 정리하고 앞으로 만약에 정치를 한다고 하면 이런 현안들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아, 그렇게 특히 이제 김성수 평론가님 얘기를 많이 들었죠. 예. 워낙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핵심을 짚잖아요. 핵심. 고맙습니다. 저는 그래서 핵심을 탁 짚는 분들을 정말 좋아했어요. 네.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바로 김성수 평론가님이었죠.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아니, 갑자기 오자마자 이렇게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내가 참 뭐 말을 비판을 잘 못하겠네. 아,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신 곳이 중구 성동을 그렇죠. 사실은 험지라면 굉장히 험지인 험지였죠. 곳이에요. 예. 예. 그동안에 이 중구 성동을이 보수 진영의 텃밭이었다. 예. 그래서 반드시 탈환해야 되는 지역이고요. 예. 중구 지역과 이제 성동을 이제 겹쳐 있는데 예. 약간의 좀 표심은 좀 달라요. 중구하고 성동을이. 그렇죠. 그렇지만 그 내용을 봤을 때는 험지였다. 그래서 박성준이 들어가서 반드시 뺏어와야 된다. 기존의 후보의 방을 빼야 된다.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기존 후보가요. 네. 제 고등학교 선배예요. 아, 그래요? 미치겠어요. 우리 또 김성수 평론가님의 장점 중에 하나가 지연, 학연, 혈연을 뛰어넘는 분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근데 오늘 고등학교를 강조하는 거 보니까 그 줄에 쓰신 건 아니죠? 전혀 그렇죠. 그 줄에 설 수가 없죠. 예. 그 형수님의 줄은 서고 싶어. 예. 그렇지. 그 형님의 줄에는 못 쓰겠어. 예, 예. 왜냐하면 너무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동창회에서 만나도
사실은 좀 대면대면한 사이였죠. 네네. 예, 왜냐면 생각이 너무 다르니까. 그리고 저는 김성수 평론가님을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심이 있고 예. 이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고 예.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단칼에 그냥 이렇게 예. 보내는 분이시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잘 보내주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세요. 지성준이 아니라 지상욱입니다. 예. 방 빼. 예, 맞습니다. 방 빼야 됩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네. 그 사람이 들어가서 국회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누라가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왜 부인을 보고 찍어? 근데 진짜 요즘에 제가 이 중구 성동을 와서 예, 뭐 지상욱 후보와의 대결인데 꼭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많은 사람들이 시문화의 대결이다. 그래서 아 이거 걱정되기도 한다 그렇게 얘기를 아니 했네. 시문화 씨가 가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닌데. 워낙 뭐 또 시문화 씨의 어떤 지명도가 높고 또 배우로서 성공한 배우이기 때문에 근데 또 그의 남편이기 때문에 이거 중요해요. 근데 음. 정말 그 국회에 들어가는 사람은 네네 그 사람의 컨텐츠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 우리 얘기 진짜 많이 했죠. 예 많이 얘기했죠. 예,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많이 비판하면서 네네 자기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저도 좋았던 것 중 하나 김성수 평론가님만 얘기하면서 음. 사안을 한번 정리를 하고 음. 이걸 어떻게 국민에게 다가갈 것이냐 예. 또 그 정책이 어떤 오류에 문제가 있는지 예.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제가 많이 배웠던 기억이 나요. 아유 예. 고맙습니다. 실제로 그 시청자 의회에서 얘기할 때도 예. 드라마 가지고 제가 주로 그렇죠. 정치로 자꾸 빠지니까 아, 굉장히 곤란해하셨잖아 사실은. 아니 저도 이렇게 보면은 모든 사안을 좀 정치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 저보다 더한 분이 김성수 평론가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로 보지 않고 예능을 예능으로 보지 않고 다큐멘터리를 다큐멘터리 봐야 되는데 갑자기 다큐멘터리를 얘기를 하다가 야, 정치로 가고 그렇죠. 드라마를 얘기하다가 이 행간의 의미를 읽으면서 정치에 이런 복선이 있다 이렇게 네. 또 결론을 내리니까 갑자기 당황해서 제가 MC로서 아니 근데 본인이 먼저 그 판을 깔잖아요. 항상 하우스 오브 카드를 내가 오늘 보고 하는데 야, 여기서 이런 장면이 우리 그 정치 어디에 이런 그렇죠. 장면이랑 닮았어. 네. 다 이러면서 그걸 보면 답이 있어. 막 이랬잖아요. 먼저. 네, 네. 그러니까 나는 거기다가 얹어서 예, 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 예, 너무 예. 재밌었었는데. 그러니까 아, 영화 저하고 좀 맞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예. 드라마 뭐 우리 JTBC 드라마 중에 이제 보좌관 드라마를 보상하기 얘기한다든가 좋았죠, 우리. 미국의 이제 미드 드라마 이제 예. 하우스 오브 카드라든가 예. 왕좌의 게임 왕자의 얘기한다든가 게임. 와, 또 진짜. 뭐 봉준호 감독의 뭐 영화 얘기를 한다든가 예. 뭐 누구 박찬욱 감독의 영화를 얘기한다든가 예. 드라마에 수많은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 현상에 대한 얘기도 하고 예. 또 이런 연출법은 어떻고 배우의 연기는 어떻고 예. 그러면서 시사점은 뭔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얘기하다 보니까 예. 밥 먹으면서 참 즐거웠던 맞아요. 기억. 네. 아니 우리 그 박성준 후보님이 딱 하나 흠이 있다면 술을 잘 못해. 술을 좀 술을 진짜 네. 많이 못 드셔. 많이 못 드죠. 그런데 술자리는 꼭 참석을 하세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리고 끝까지 계셔 거의. 예, 예. 요새는 그 선거운동 하느라고요. 또. 네, 끝까지 쉬지 못하시고. 아, 예. 보통 체력이 이게 소유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아침 일찍 나와서 밤늦게까지 하니까 예. 뭐 술 아예 하진 않죠 지금. 예. 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술은 많이 안 하시지만 끝까지 있는 이유가 얘기를 하려고. 그렇죠. 근데 대화하고. 주로 박 후보님이 지금 마이크를 이렇게 들이대고 제가 인터뷰를 하고 있으니까 말을 많이 하시지. 우리 모임이 있으면 주로 듣는 편이죠. 좀 듣는 편이죠 제가. 어. 예, 예. 듣고 좀 중재하려고 하는 맞아요. 성향이 강하게. 그래서 제가 하는 분들 모임들이 좀 잘 됐던 것 같고요. 예. 또 그 모임 속에서 있는 분들이 좀 기쁨, 즐거움도 예. 갖고 그랬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예, 예. 능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등의 해결이잖아요. 맞아요. 갈등을 해결하려면 사람들과 이제 만나서 예. 거기서 중재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정치는 그 다음에 답을 찾는 건데 예. 제가 오늘 이번에 이제 출마하면서 그 얘기를 드렸거든요. 제가 이제 그 방송에서는 참 많은 분들을 만났다. 예. 거기에서 이제 만남의 언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했다. 예. 그 만남 속에 많은 얘기들을 담고 싶었고 듣고 싶었고 또 배우고 싶었는데 이제는 정치 현장에 갔을 때는 그냥 만나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야. 해결, 그 예. 답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방송과 정치의 큰 차이는 방송은 간접 체험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 그걸 전달해주고 어떤 예. 문제가 발생했다더라. 예. 그냥 문제 제기만 하면 되는 건데 맞아요. 정치는 문제 제기해서는 끝나는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직접 체험해야 된다. 어. 직접 문제를 부딪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방송과 정치의 큰 차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 답을 찾겠습니다. 아니 우리 반가워서 막 얘기하다 네. 오프닝이 너무 길어졌어요. 지금. 이게 오프닝이에요? 예. 자, 맨 처음에 해야 될 게 원래는 14분이나 오프닝을 했어. 정말요? 이게 원래 오프닝. 한 4분 해야 되는데. 예, 자, 만나서 기뻐서 그렇죠. 예, 너무 반가워서 요즘에 예. 못 뵈가지고 진짜 예. 궁금했어요. 예. 어떻게 잘하고 계시나. 예, 예. 진짜 그랬는데. 자, 우리 함께 꿈꾸기의 그 공식 코너. 예, 예. 1분 동안 예, 예. 나는 누구다. 네네. 이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네. 자, 1분 안에 딱 끝내셔야 되고 1분이 지나면 바로 얄짤없이 끌어버립니다. 네. 예. 스톱워치 준비 시작.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으로 중구 성동을에 출마한 박성준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 24년 동안 방송을 해왔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정치 무대에 등장하게 됐습니다. 중구 성동을은 그야말로 한국 정치사에서 정치의 중심이었고요. 특히 이제 경제의 중심이었습니다.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또 평화시장, 명동 등이 있는 지역인데요. 과거에 이제 영화들이 있었고 또 정치의 중심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평들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자부심이 강한 반면에 실망감도 큰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이제 박성준이 왔습니다. 새로운 부흥, 또 민주당이 믿고 전략 공천을 해준 박성준이 힘 있는 정치인으로서 민주당의 승부로서 중구 성동을에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라고 하는 책임을 부과했는데요. 승리해서 다음 정권 재창출까지 책임 수행을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야, 그래도 1분 안에 거의 얘기를 네. 해주셨어요. 야, 더 할 수 있는데요. 역시. 이게 초가 가니까 예. 좀 마음이 쫓기는군요. 아, 원래 1분 안에 한다라고 예. 하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거를 잘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하실 때 굉장히 그 뭐랄까 포인트를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민주당 20년 집권을 위해서 나는 파견받았다. 네네. 중구 성동을을 잡아라. 이렇게. 네. 승부수죠. 예, 승부수. 20년 집권의 창출을 위해서 이제 네네. 왜 중구 성동을이 와야 됩니까? 이런 거죠. 이제 강북을 봤을 때, 특히 이제 수도권을 봤을 때, 예. 종로구가 이낙연 후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기 대권 후보들끼리 어떤 싸움이고요. 예. 그다음에 중구 성동울이 있고 또 용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Y축이라고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 Y축. 예, Y축. 예. 그다음에 X축은 이제 광진을과 동작을 이렇게 형성이 되는. X축. 예. 예. 그래서 X축과 Y축이 만나는 중심이 바로 저는 중구 성동울이다. 그 중심이 바로 저 박성준이고 예. 민주당에서 이제 그 지역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예. 여러 이제 후보들을 이제 넣었는데 앵커 출신인 제가 예. 기존에 있는 야당 후보와 확실한 어떤 대립각을 설 수 있다. 신구의 어떤 대립구도 예. 그리고 콘텐츠가 있는 박성준 예. 그리고 한국 사회의 어떤 주요 현안들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이해를 한 사람이 예. 그 지역에 가서 뿌리를 내린다고 하면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예. 또 하나 이제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예. 더 나아가서는 박성준이 이제 방송의 어떤 경험을 토대로 또 제가 예. 김성수 평론가님 알지만 인적 네트워크가 좋지 않습니까? 엄청나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예. 제가 많은 분들을 알고 엄청나요. 있기 때문에 예. 더 나아가서는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역할을 해라. 예. 대국민 언론 홍보, 또 대언론 홍보 예. 이런 역할을 하면서 반드시 정권 재창출하는 역할을 하라고. 그것은 바로 민주당의 승부수이고 더 나아가서는 반드시 이길 사람이다. 그리고 힘 있는 정치인으로서 확실하게 발돋움할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어떤 전략적 판단이기 예. 때문에 제가 승부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솔직히 박성준 팀장님이 나 민주당에 들어가서 정치를 예. 하려고 한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예. 하셨을 때 예, 민주당이 사람 제대로 잡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네, 민주당이 지금 제일 약한 게 네, 네, 언론이 전혀 민주당 편이 아니잖아요. 예, 예. 사실은.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예. 제가 정치를 한다고 하면은 조언을 듣고 자문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예.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예. 김성수 평론가님이 저 책임져주고 제가 예. 대국민 언론 또 언론 홍보할 때 그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예. 그 얘기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 예. 뭐 실제로 박성준 팀장님을 딱 잡음으로 인해서 예.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특히나 언론과 관련돼 있거나 뭐 혹은 보통 우리가 셀럽이라고 말하는 예. 그런 사람들이 둘로 예. 딱 갈라져. 그렇죠. 박성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갈라져. 진짜. 예. 그러니까 박성준을 아는 사람들이 폭넓게 예, 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하면 믿을 수 있다. 네, 네. 그러면 당에 대한 신뢰도도 더 커지고.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알면서도 깐다는 거는 걔는 다른 의도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알게 되면은 확실히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해 줄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으로 이제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전략 공천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예. 제가 이제 한국의 주요 인사들과 쭉 만나면서 예. 제가 또 식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저녁하면서 제가 갖고 있던 정책 생각들, 포부들을 얘기를 하고 저희 이제 그 충분한 내공이라고 할까요? 예. 뭐 제 얘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그분들의 어떤 평가들이 그래 정치를 할 만한 인물이고 같이 음. 합시다라고 하는 어떤 권유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예. 그 권유가 있었고 가장 또 중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구 성동을에 저를 전략 공천해 줬는데 너무나 기뻤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고사성어라고 해야 되나요? 옛날에 말씀 중에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칠 때 행복하고 그렇죠. 뭐 여성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할 때 행복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 약간 여성 비하적인데. 아 그런 건가요? 아, 그런 말이 있다. 예, 아, 그런 말이 옛날부터 있다. 옛날부터 예. 있다. 그건 예. 수정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예. 비하하는 발언은 아니고 옛날 말이 그렇죠. 있으니까. 예. 근데 저를 알아주는 민당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감사하고 제가 할 역할들에 있다고 하면은 정말 낮은 자세로 하겠다. 예.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권유가 오고 이제 3월 2일 날 전략 공천 될 때까지 저의 선거 전략은 이거였습니다. 그동안의 어떤 삶의 어떤 철학일 수도 있는데요. 네. 비우고 낮추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자. 야. 비우고 낮추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자라고 네. 아침마다 제가 되뇌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정말 하늘이 알아줬는지 네. 아니면 당의 고위 관계자들이 알아줬는데 박성준 반드시 승리해라. 네. 그러면서 제일 중요 지역인 중구 성동을에 저를 전략 공천해 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처음 민주당에 네. 들어갔을 때 충청도 어디에서 대전이나 이런 데서 나올 줄 알았어요. 아니 저 처음에 영입 제안은 원래 서울이었습니다. 원래 서울이었어요? 원래 처음에 이제 박성준을 이제 제안을 올 때는 서울이었는데 중간에 한번 대전이 어떻게 했냐라고 하는 어떤 평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대표, 그 네. 당시 이제 정책위장했던 정영기, 예. 대전에서는 이제 정영기 정책위 의장, 정영기 의원이죠. 지금 예. 후보라고 해야 되겠는데 그 지역에서 상당히 좀 셌습니다. 예. 가장 대전에서 험지였고 예. 또 서울의 나경원 지역도 이제 험지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이 두 분을 경쟁해서 이길 사람이 누구가 있느냐라고 예. 하는 당에서 판단이 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대전도 한번 가보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확실한 건 아니었고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는 오히려 박성준의 이미지와 추후의 어떤 정치적인 그 행보를 볼 때 예. 앞으로 가야 될 길을 봤을 때는 오히려 서울이 더 좋겠고 그것도 그렇죠. 또 중심이 좋겠다라고 하는 예.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예. 아무튼 근데 고향 분들은 되게 섭섭해하실 것 같아요. 아, 우리 성준이 잘 키워놨더니 예, 예. 서울에 가가지고 국회의원을 합니다. 더 큰 소임이 있다고 네. 생각한 것 같고요. 네. 저를 아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래도 박성준은 오히려 서울 가서 네. 중앙무대에서 뛰는 게 더 네. 어울린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고향 분들에게 한마디. 네. 제가 사투리로 한번 하슈. 제가 사투리를 오래 고향이 어디시라고요? 저는 늘 그 충남 금산군 남일면 황포니 정말 네.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맞습니다. 저의 뿌리를 잊어본 적은 없고요. 맞아요. 그 뿌리를 통해서 제가 그 성장했기 때문에 늘 고마움과 그 고향의 어떤 깊은 뜻, 정을 네.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예. 우리 그 박성준 앵커 때문에 저는 솔직히 충청도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졌어요. 아, 왜냐면 그렇죠. 예. 그 저희 어머니가 충청도시잖아요. 알잖아요. 맞아요. 공주. 예, 예. 어머니가 저한테 굉장히 예. 가혹하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외가 쪽이 예, 예. 또 그렇게 다 보수야. 그래요? 그래요. 왜 그래요? 모르겠어요. 아주. 공주가 보수의 지역이요? 미치겠어요. 아주 외가만 가면 죽겠어요. 네. 정말. 근데 예. 이렇게 정말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잘 들어주고 조화롭게 상대의 이야기와 또 자기의 이야기를 잘 이렇게 그 융합할 수 있는 예, 그런 예. 후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고 충청도에 대한 이미지가 좋았어요. 저는. 아유, 다행입니다. 제가 이제 앵커 오래 하면서 예. 그 방송에 이제 최전선에 있는 분이잖아요. 예. 아마 정치인들도 국회의원도 최전선인데 예. 스태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앵커 할 때. 그렇죠. 또 패널들도 기라성 같은 패널에 예를 들면 김성수 평론가님 같은 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방송할 때 제가 충분히 낮추고 대우를 해줘야만 예. 저도 같이 방송을 잘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예. 대부분 요즘 보면 이제 자기가 너무 주도적으로 하려다 보면 예. 불협화음이 나고 깨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정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정치인이 좀 들어주고 담아주고 그러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답을 찾아주면 되는 건데 예.
자기가 그냥 주도적으로만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깨지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맞아. 들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내가 이건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는데 네네. 스태프들이나 제작진들의 얘기를 다 듣고 진짜 그거를 잘 조화시켜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제가 그 사건 반장에 그렇게 출연하고 싶다 그랬는데 한 번도 제 얘기는 들어주질 않더라고. 예. 제작진들이 다 정하는 거야. 아니 이제 왜 그러냐면 야. 그 사건 반장 같은 경우는 딱 그 패널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화가 이미 딱 짜여져 있기 때문에 예. 또 다른 외부인이 들어오려고 하다 보면 그 자체가 또 깨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팀워크 이미 잘 짜여져 있는 팀워크에 예를 들면 김성수 평론가 저하고 친하지만 친하다고 그냥 이렇게 패널로 넣어주면 그 팀워크가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은 좀 팀워크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아마 주변에서 청탁 같은 거가 절대로 통하지 않을 사람일 것이다. 잘 안 통하죠. 예. 예.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정말 예. 강추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아니 그런데 예. 이렇게 그 어떤 면에서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네네. 요 방식으로 사실은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그 결정을 하실 때 그렇죠. 그 뭐 강력한 반발을 이겼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예. 이제 정치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더니 우리 사모님께서 네네. 이혼하고 해라 예. 이러셨다며. 아니 그거는 이제 그 뭐 바로 이제 이혼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납죽 엎드리셨다면 제가 이제 뭐 100% 엎드렸던 이유가 예. 우리 아내가 상당히 그 여성적이고요. 예. 내조만 하는 스타일인데 예. 내조를 참 잘하는 스타일인데 그 결정적으로 한국의 여성들은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히 이제 조국 전 장관 문제가 있을 때 아이들이 다 TV에 나오고 등장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끔찍했어요, 진짜. 저보고 딱 그 얘기를 했어요. 예. 아니 문제 없냐, 100% 문제 없냐. 그러면 그 100%가 너무나 큰 단어더라고요. 아니, 김성수 평론가님 100% 자신할 수 있어요? 인생에? 그렇지 않아요. 저 그렇지 않아요. 100% 자신할 수 없는 게 인간이다. 100%라는 게 인간이 어떻게 가능해? 저는 그 작가 조정래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나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모든 인간은 공통점이 딱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 태어난다, 죽는다, 불완전하다. 저는 불완전하잖아, 인간이요. 그렇죠. 그러면 저도 실수할 수 있고 그럼요. 뭔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건데 저의 문제로 인해서 아이들까지 당할 수 있잖아요. 지금 한국 정치가 그렇게 와 있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조국 전 장관을 그렇죠. 통해서도 완전히 아내도 다 파헤쳐주고 예. 아이들까지 다 그런 걸 보고 아내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아이들 다칠 경우에는 도저히 못 참는다. 당신을 용서할 수 없다. 아이들까지 다치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정말 이혼도 불쌍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요.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보통 이렇게 좀 약간 가부장적인 사람들은 예. 내가 결정했는데 뭘 이럴 텐데 그렇지는 않죠. 그러지 않고 딱 그 얘기를 듣고 또 엎드렸죠. 저. 그래도 자기 꿈은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일단 엎드리긴 엎드리고 갑을 관계에서 확실히 아내가 갑인데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저는 딱 엎드려서 예. 좀 제가 가야 할 길이 있다. 예. 그렇지만 당신도 알듯이 내가 하나하나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그건 좀 알아줘라. 그리고 나서 좀 장기간의 설득을 했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김성수 평론가님도 정치한다고 하면 아내가 바로 나가십시오. 예. 성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그러죠. 절대 안 그래. 예. 모든 그쪽도 거의 뭐 처음에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예. 아이들 다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내가 가만히 있겠습니다. 예. 요즘 저는 이제 금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치에서도 금도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 아이들까지 손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자 바람꽃님하고 또 예. 우리 누구야 서희자님께서 이렇게 예. 또 슈퍼챗으로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아니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너무 친하니까 다 아는 얘기지만 예. 우리 박성준 후보님의 정말 장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장기가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4주를 잘 보시죠. 그래서 전에 저한테 한번 예. 4주를 한번 풀어줬죠. 예. 정치인들 몇 명 풀어주기도 했죠. 제가 방송하면서. 아니 나는 그게 너무 잘 맞아가지고 예. 나는 원래 그런 거 잘 안 믿는 사람인데도 야 신기하다. 이거 예. 공부해가지고 이런 식으로까지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내 가까이에서. 아니면 여기서 이제 예. 그 키워드가 갑자기 박성준 4주 잘 본다고 갈 것 같으니까 이거 걱정되는데 이렇게 예. 돼서는 안 되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4주를 공부한 이유가 예. 얘기해서 그런데 제가 이제 10대 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집안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였고 예. 그리고 한 20대 30대 때 어떤 생활들이 예. 제가 뜻대로 안 되고 생각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정치학도 공부를 하고 예.
제가 이제 고전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아, 진짜 네. 고전에 대해서 네. 알기도 많이 아시지만 네. 인용도 잘하시고 네. 적재적소에 잘 쓰시더라고. 글에서도 잘 네. 인용하시고. 그래서 사서도 공부하고 예. 또 주역까지 공부하고 이제 제가 주말마다 이런 서당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주죠, 자연 원리라고 하죠. 예. 오행에 대한 것들을 또 공부하게 됐어요. 예. 그때 이제 저의 인생을 한번 궁금해지더라고요. 왜 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을 살았고 예. 앞으로 그럼 뭐냐. 그것을 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연의 원리고 예. 그걸 이제 사주로 이제 풀어가는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공부를 좀 했었죠. 예.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특이한 걸 하나 제가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예. 명확한 흐름을 좀 잘 파악하는 눈이 있었어요. 아. 그런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근데 디테일한 부분은 잘 모르겠고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그릇이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운이 이렇게 펼쳐지는구나라는 예. 것은 정확하게 좀 보는 눈이 있더라고요. 예. 그 중에서도 정치인이라든가 음. 어떤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사주를 저의 이제 그 인생에 예. 왜 이런 인생을 살까 저 고민도 하고 예. 갈등도 있고 힘들었어요. 제가 예. 10대, 20대, 30대 이렇게 아, 살면서 예. 그러다가 40대부터는 좀 저 나름대로 이제 뿌리를 내리고 펼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게 봤죠. 아마 정치하는 분들도 그렇고 경제하는 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김성수 평론가님도 그런데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아니 솔직히 뭐 제가 저는 이제 학문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정말. 특히 네. 2009년도에 블랙리스트 때문에 네네. 피해를 입을 때 네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굉장히 너무너무 삶이 어려워지는데 예예. 그만큼 연극계에서 일을 했으면은 이제 뭐가 좀 풀려도 막 많이 네. 풀려야 되는 시기거든. 예예. 그런데 뭐가 막 막히는 거야. 그렇죠. 2009년도에 막 네. 막히는데 그게 블랙리스트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네네. 그게 밝혀지기 전에 우리 박성준 그 후보께서 사주로 축축축 하더니 2009년도 이때는 굉장히 어려우셨겠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이때. 그래가지고 내가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앞으로 어. 저 쫙쫙 풀릴 테니까 큰 길을 걸어갈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바로 성수대로잖아요. 네, 그렇죠. 네? 세상의 문은 어디서 열립니까? 길부터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제 성수대로가 이렇게. 예. 아니 우리가 그때 처음에 여러 가지 이름 중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또 성수대로라는 이름이 가장 좋다고 제가 추천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예.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예. 6만 8천을 넘어서. 그래요? 예, 이제 저가 이제 하면 조금 늘을 수 있을까요? 늘어야죠. 예, 늘어야죠. 예. 우리 박 후보님 예. 그 유튜브 열었잖아요. 저도 유튜브 좀 하고 예, 있죠. 몇 명이죠? 저는 얼마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한 1,500명 정도? 1,500명. 예, 왜 그러냐면 제가 한 지가 한 2주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름 인지도가 있다면 있는데 1,500명. 그렇죠. 그렇죠. 아유, 어렵습니다. 6만 8천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엄청난 거죠. 저는 제가 90도로 절하지 않습니까? 예.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진짜 솔직히 말해서 네네. 박 팀장님하고는 진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밤을 새서 얘기를 해야 돼,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밤을 새서 얘기를 하는 거는 또 예. 우리끼리 얘기니까. 그러니까요.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을 채워줄 수 없을 테고.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 약속 얘기부터 합시다. 어떤 약속? 그러니까 나 이제 국회 들어가면 이런 건 꼭 하고 싶어. 예, 이런 게 예. 있잖아. 예전서부터 했던 얘기들 있잖아. 저는 이제 또 하나 이제 통치, 정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잖아요. 제가 네. 김성수 변호사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제가 뭐 다른 유튜브에서도 한 말씀 드렸는데 도대체 정치라는 게 뭐냐에 대한 정의를 좀 내리고 싶었어요. 제가 네. 정치학 공부를 했는데 보통 이제 누군가의 어떤 말을 인용해서 갈등의 권위적 배분 뭐 이런 이제 전문 용어도 쓰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딱 몇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온 문제, 그리고 현재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문제, 이 두 가지로 생각했어요. 그러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는 어떤 문제이냐? 예. 사회의 부조리 들인 거죠. 부패의 문제. 예. 이걸 개혁을 해야 된다. 예. 이게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고, 그렇죠.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불평등입니다. 예. 이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미래는 나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 소득 불경도 있고 사회 양극화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예. 저의 정의죠. 저의 정의고. 예. 두 번째는 현재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정치는. 그래서 미래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죠.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것은 결국은 저는 사람을 키우는 거라고 봐요. 예. 예. 교육의 문제이고 인재 양성의 문제이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성장 동력.
먹고 사는 문제, R&D에 대한 투자 이것이 맞물려 갔을 때 국가 통치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제 나름대로 어떤 철학이 있었고요. 예. 그것을 하기 위한 것이 저의 정책 목표이고 이걸 이제 지역적 어떤 현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해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미래 청사진이 남북 평화 교류와 통해서 통일로 가는 길이다. 예. 그것이 한국의 한반도의 지형을 새로 만드는 것이고 과거의 분단에서는 한강의 기적이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제 한반도의 기적을 만드는 시대로 가야 된다라고 맞습니다. 하는 것이 저의 이제 뚜렷한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하신 것에 네네. 우리 정치인들이 해야 될 예. 거대 담론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과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알고 잘못된 미해결 과제를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미래를 위한 어떤 투자든 예. 뭐 혹은 준비든 네네.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예. 지금 과거에 대한 문제도 해결 안 하고 예. 미래에 대한 투자도 관심 없고 음. 말로만 미래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저는 것들 진짜 문제예요. 역사에 대한 공부를 할 때 뭐 이렇게 좀 깊이 있게 뭐 얘기해도 되는 거죠. 예, 그럼요. 징기스칸의 책사했던 야일초제가 한 얘기가 뚜렷하게 저는 와닿았어요. 야일초제라는 사람인데 예. 그 사람이 새로운 일을 하는 것보다 예. 과거에 잘못된 일을 고치고 예. 개혁하는 것이 역사의 진보를 할 수 있다. 이런 예. 얘기를 해요.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예, 예. 왜 그러냐면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고 갈 때는 그것이 발목을 잡는다는 거죠. 맞아요. 그게 가장 그 정치의 기본이라는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만드는 것,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과거에서 현재 온 부조리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예. 반드시 고치고 넘어가야만 다음을 또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너무 과거지향적으로 가지는 않지만 이것을 반드시 근데 걷고 가야 그거를 된다. 자꾸 이제 예. 일부 언론에서는 막 분명히 과거의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자는 거 아니에요. 네네. 해결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죠. 이 상처가 너무 네. 깊고 그게 곪고 썩어서 네. 결과적으로는 그게 터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 와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월호 문제 이것도 벌써 과거의 얘기라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는 않죠. 2014년에 일어난 일인데도 과거 얘기라는 거야. 네네. 그러면서 왜 과거 얘기만 맨날 하느냐. 지금 미래 살 얘기를 해야 되지. 그 절대 그렇지 않다. 저는 그래서 요 얘기는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방송에 있으면서 방송은 국민이 바라보는 어떤 시각을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치도 마찬가지로 유권자라든가 시민이 바라보는 건데 예. 그러니까 미래라고 하는 정책, 인재 양성과 먹고 사는 문제,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림을 그려주면서 예. 이게 이제 먼저 가야 되는 거죠. 우선 정책으로.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부조리를 개혁해야 되는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선후 관계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부조리만을 개혁하는 모습이 제 1등 순위로 가서는 국민들이 바라볼 때 갈등의 요소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미래로 나가는 정책으로 보여주고 그것을 부수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이건 반드시 해결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렇게 가야만 국민들이 볼 때 이 정부는 미래로 나가고 우리의 길은 2020년, 2030년에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청사진, 그랜드 플랜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인생을 걸어간다고 하면 이런 길을 가겠다라. 그러니까 아까 그 사주 얘기하셨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이것을 제가 미래 예측 가능한 것들로 국가가 그려줘야 된다. 정부가 그려줘야 된다. 그게 통치자의 역할이다. 맞아요. 정치가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했었죠. 그러니까 프레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과거 프레임은 되게 언론에서 유효한 프레임입니다. 그렇죠. 과거지향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발목만 잡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 프레임을 없애기 위해서는 국가 정부가 1년 단위로 매년 10년에 우리는 이렇게 정부를 가겠다라고 하는 청사진을 그려줘야 되는 거죠. 그게 청와대 정책실이 할 얘기고 또 그래서 언론에 그 내용을 알려주고 국민이 또 받아들이고 이게 선순환적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그 남북 문제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미해결 과제인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미해결 과제는 반드시 풀어야 되는데 미해결 과제를 푸는 거에 우선한다기보다 그럼요. 미래를 보면서 야 우리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우리 지금 분단으로 너무 고통스럽지 않냐 서로가. 그러니까 문제도 푸는 건 푸는 거지만 일단 고통스러움을 줄이면서 그럼요. 미래를 보고 같이 뭔가를 투자를 해보면 어떠냐. 이런 방식으로 남북이 만나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 갖고 김정은한테 무슨 똥돼지한테 갖다 퍼준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들 뭐 퍼준다 이런 얘기들이 몇 명의 어떤 생각들이 확대 재생되는 구조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대다수였던 국민들은 우리가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남북이 잘 지내야 되고 그렇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의 어떤 관련된 부분들 또 외교의 확장성들 이런 것들을 가야만 한국이 전 세계에서 1등 국가로 가는 것이지 그냥 분단 국가에서
그냥 한강을 바라보고 거기서만 이렇게 아웅다웅 싸운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국민의 마음은 다 대부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솔직히 말해서 우리 박 후보님이 지금 네. 얘기한 것에 비추어서 딱 바라보니까 기가 막힌 그런 사례가 될 만한 게 있어요. 예, 예. 우리 나중에 박 후보님도 한번 사용을 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메르스 때 우리가 완전히 폭망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 과거의 미해결 과제를 네, 나름대로는 해결했어요. 잘 해결한 준비를 거죠. 했어. 예, 준비를 한 거죠. 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박근혜 그 정권 내에서는 준비조차도 못하게 막았어요. 네,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면서 그런 문제를 많이들 해결을 해놨어. 네네. 해결을 딱 해놨더니 그게 위기 상황이 딱 오니까 네네. 그냥 우리들 스스로도 지켜줬지만 네네. 전 세계에서 야 얘네들 음. 선도적으로 이런 그 준비들을 해놨고 남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기술들을 갖다 구현해놨다고 막 칭송을 하고 배워가잖아요. 네네네. 오늘은 이스라엘이 그 얘기를 했더라고. 이스라엘 그렇죠. 총리가 네, 네. 일본 언론에 가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네네.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이 방역을 갖다 하고 있느냐. 네. 한국한테서 배웠다. 네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네. 너무 뿌듯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한국이 이제 이번에 이제 표준 모델을 제시를 한 거죠. 예. 그리고 가장 뚜렷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부가 투명하게 예. 현황을 제대로 말해줬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만 뭐가 되냐면 시민들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위기에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라고 예측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번 정부가 정말 이 코로나 사태에서 제대로 대응했다라는 게 그대로 드러나고 전 세계가 한국을 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맞습니다. 음. 야, 이 뭐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예. 국회에 가가지고 네. 많은 사람들이 박성준 후보는 가면은 대변인 할 거다. 아, 예. 이런 예.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자기가 대변인에 대한 어떤 꿈이라든가 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정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뭐로부터 출발한다고 보세요? 그냥 전 말이죠.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 본인도 그 말에 관련돼서 책도 썼잖아요. 정치원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을 정치원의 썼는데, 품격. 예. 예. 그러니까 말이 혼란할 때는 결국은 정치도 혼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변인이 저는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돼요. 예. 그러면 중심이 어딜까요? 중심. 뭐 국민들의 상식 이런 거죠. 그렇게 상식과 비상식을 나누는 건데 예. 저는 정치 대변인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저는 대변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어떤 경우는 지금 상식의 수준을 얘기했는데 하지 않아야 할 말은 비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그 파장이 더 컸기 때문에 예. 저는 혼란스럽다. 그렇기 예. 때문에 또 여야의 대치 국면이 있다라고 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변인의 역할 중에 하나는 많은 얘기들 중에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대변인이 돼야 된다. 참 그 기준은 어려운 부분이 그거 있죠. 은근히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예. 방송을 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민경욱 보세요. 뭐 진짜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9시 뉴스 앵커를 했을까 할 정도로 네네. 정말 상식 이하의 그런 발언들을 막 쏟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대변인 됐었잖아요 거기서. 저는 뭐 민경욱 그분을 뭐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원래 같이 KBS에 있으셨잖아요. 네, 뭐 있었지만 뭐 잘 몰라요. 예. 그 자기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을 잘 정리해야만 예.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구분하고 그렇죠. 그리고 끊임없는 사안에 대해서 생각하기.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사유의 깊이가 없을 때는 실수하기 마련이거든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대변이 그만큼 어려운 거죠. 저는 그래서 중심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중심을 잡아야 된다. 중심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 그 기준이나 가치 이런 게 그쵸. 있지만 권세권자에 권력권자 쓰지 않습니까? 예. 권력을 할 때 쓸 때 예. 그 단어가 뭐냐면 원래의 어원이 저울권이에요. 저울이에요, 권력이. 그러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균형을 잡아야 하는 균형추의 역할인 저울권에 출발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균형을 잃었을 때 권력을 한쪽으로 치우치면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균형은 곧 중심이고 권력은 중심을 잡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 대변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거죠. 그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을 구분하는 대변인은 자기 생각을 잘 정리하고 사안에 대한 깊이 있는 파악과 더불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최종 공격수죠. 어떻게 보면 최전방 그렇죠. 공격수가 대변인 아닙니까? 최전방 공격수가 우리가 왜 대한민국 축구가 혼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니까 공격수가 마지막 골 처리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골 결정력이. 그러면 수많은 항상 얘기들이 나온 그것을 대변인이 자기의 언어를 가지고 가야만 실수를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저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앵커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앵커가 무조건 신랄하게 비판한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마지막에 그게 오히려 화살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대변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예전 이제 방송하면서부터 느꼈던 거죠. 제가 생각한 대변인의 어떤 기준 거기입니다. 저울권자. 아,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설득력이 있는 것이 골을 넣을 때 비어 있는 골문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기술과 품격이 필요한 거야. 그렇죠. 그런데 민경훈 같은 인간은 상대방의 얼굴에다 대고 공을 차버리는 거야. 아. 그러니까 상대를 피해를 주는 거지. 예. 그러면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다 자기 편인데도 그 상대편의 선수가 얼굴에 공을 맞고 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불쾌하거든. 예. 내 편이 아니라고 해도 저 사람이 그렇게 쓰러져가지고 나뒹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좋습니까? 네네. 골은 골대로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면전에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자기 얼굴에 또 침을 뱉는 거죠. 그분은 침을 잘 뱉잖아요. 되게 통쾌하게 얘기하시네요. 여기 유튜브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제가 또 이제 우리 같이 방송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잖아요. 참 어려운 게 이제 방송하다 보면 이렇게 자기 절제를 너무 많이 해서 저도 사실은 어떤 경우는 또 얘기할 때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 자기 절제 습성이 좀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 시청자 의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서는 뭐 그래도 김선수 표는 얼마나 점잖은지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금요일 6시죠. 금요일 날 아침 6시에 제가 나오는 JTBC 프로가 있는데요. 거기서는 지금 이 모습과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여러분 우리 PD님께서도 살짝 비웃고 계시는데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PD님. 저는 또 김선수 평론가님을 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방송 천재예요, 사실은. 아, 그래요? 무슨 주제가 딱 던지면 그 얘기에 대해 소화를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얘기하는 능력. 그리고 거기에 위트와 유머가 있고 또 절제도 또 잘하시고 또 분노도 잘하시잖아요. 어떤 경우는 딱 분노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러냐고 하면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방송에 꼭 필요한 분이시죠. 그래도 뭐 사건 반장이 출연 못하죠. 원한이 맺히셨군요. 요런 식의 품격이 있는 한방 이런 게 있구나. 원한이 맺히셨군요 하면서 저를 굉장히 또 이 보시는 구독자분들한테 그 졸렬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한방이 있네요. 아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진짜 새로운 대변인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술과 품격이 있는 그런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김대중 대통령도 대변인 하지 않았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도. 맞아요. 그 오늘날의 김대중 대통령의 명언들이 많이 있잖아요. 반걸음만 앞서가라는 얘기. 유권자들보다 정치인은 한 걸음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반걸음만 앞서가야 된다. 그래야 유권자들과 시민과 더불어 갈 수 있다는 말씀.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학자적 문제인식, 상인적 현실인식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상인적인 그 실용주의 정책이 있어야만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다. 그렇지만 철저하게 문제인식은 학자적으로 깊이 있게 파야 된다는 얘기 늘 저는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아유, 솔직히 그 얘기 딱 들으니까 진짜 반발짝이라고 하는 것들도 반걸음만 앞서가라. 반걸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규정을 하겠지만 진짜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좀 조급하지 않나.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앞서가 버리면 이번에 요거까지 해야 된다 이런 조급함. 그렇죠. 그거를 살짝만 줄여주면 그러면 여지가 생기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정의당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너무 조급해. 상당히 예전에 또 정의당을 많이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정의당에 대한 애정이 애정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당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진보의 영역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미래를 더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국회에서 미래를 논의를 잘 안 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진보라는 영역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런 생각에 그 원내에 있는 진보라고 하면 정의당이잖아요. 그렇죠. 그쪽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게 진보적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상당히 좀 조급하고 뭐랄까 좀 너무나 이제 국민들의 상식과는 벗어난 생각들을 좀 강요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 뭐 이번에 뭐 정의당 제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지만요. 반걸음만 앞서간다라는 거. 그게 기준은 모아한다고 하지만 내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 또 너무 내가 내 주도적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정치는 시민들이 바라본 그러니까 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깨어있는 시민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깨어 있으라는 얘기가 시민이 깨어 있는 시민 얘기하는 게 정치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요, 정치인도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저는 정치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서 왜 저런 지도자들이 저런 말씀을 했을까? 그거는 어느 날 나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말을 좀 새겨 듣고 가슴에 담다 보니까 제가 가야 할 정치적인 어떤 큰 방향이 예. 어느 정도는 조금 이렇게 정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예, 네. 아니 네. 솔직히 저는 요즘에 그 드라마들의 흐름들을 쭉 보면서 네네. 요즘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상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박 후보님이. 아니 오늘 왜 저 출연했다고 이렇게 띄워주십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 요즘에 이제 뭐 이태원 클래스라든가 예, 뭐 예. 또 킹덤 제가 예. 킹덤을 굉장히 뭐 정말 분석을 하면서 봤거든요. 예, 예. 그리고 지금의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이런 드라마들을 쭉 보면 이제 엘리트들을 다루고 있어요. 아, 예. 엘리트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엘리트들이 자기 욕심을 내려놓을 때 네네. 그럴 때 신뢰라고 하는 걸 획득해요. 네네. 가령 뭐 킹덤 같은 경우도 그 세자잖아요. 네네. 세자인데 서자인 세자잖아. 아. 근데 이 서자인 세자가 원자가 이게 다 폭로가 되는데 킹덤 안 보셨지 또. 예, 저못 봐. 그거 안 시간이 보셨잖아. 시간이 시간이 없어요. 없어서. 예. 근데 나중에 또 내가 이거 스포일러 딱 예. 까면 나중에 뭐라 그러실 거 아니야. 그래서 예. 거기까지 난 못하지만 예. 어쨌든 이 세자가 자기 욕심을 딱 내려놓는 순간 예. 평화가 찾아와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이전에 했던 이태원 클래스 같은 경우도 예, 보면 예. 이 친구도 자기가 분명히 리더야. 예, 예. 그런데 음.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조급증을 갖다 네네. 내려놔요. 예, 예.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주체로 세워줘. 네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네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탐구하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네네. 근데 참 희한한 건 이 드라마 작가들이 슬기로운 의사생활도 그래요. 의사들인데 정말 서민적인 그런 그렇죠. 예. 그런 삶으로 내려와요. 네네. 그리고 서민들의 마음을 내가 치료하는 환자들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같이 울어줘요. 예, 예. 정말 예. 그런 걸 보면서 저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되는 거다. 예, 예.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김성수 평론가님이 공통점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 하나가 아니라 많이 있긴 한데 네. 드라마를 보면서 울잖아요. 네. 저도 많이 울잖아요. 드라마 네. 보면서 저 사람의 감정이 입이 돼가지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했어? 주인공은 뭘까? 네. 그러면서 같이 울고 웃는 것이 정치인이 아닌가 싶어요. 뭐 드라마를 그래야 보면서 돼요. 네. 울듯이 국민들을 만나서 같이 웃고 울고 예. 그게 바로 이제 정치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그렇게 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이렇게 되다 네. 보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끌고 가야 돼 이러다 아 보면 그런 건 아니죠. 저 사람들이 힘들어도 왜 힘들다 그래 칭얼대지만 예. 이렇게 하게 되거든.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사람이 대표적인 게 진중권이야. 그러니까 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 지 생각만 딱 하고 그리고 네. 주변 사람들이 아니 저쪽에 이런 증거도 있고 저쪽에 보면은 저쪽 구덩이도 있어요. 예, 예. 그러면 무시하는 거야. 다. 예, 예. 그러면 항상 그렇게 되거든요. 나중에 저는 이산이 아닌가 봐. 저는 뭐 진중권 뭐 교수를 얘기를 하니까 예. 뭐 저보고 진중 교수에 대한 평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아니, 뭐 얘기 그런 건 아니에요? 평까지 하실 필요는 아. 없고 그렇지만 예. 그러니까 저는 사회에 많은 현상들이 있는데 예. 명분이냐 또 실리냐를 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중간에 뭐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죠? 감정. 아. 근데 저는 진중권 교수님이 요즘에 전체적인 어떤 명분을 추구하는 거냐 아니면 이제 실리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바라보느냐를 떠나서 감정적인 울분을 토하시는 것 같은 네. 느낌? 감정적으로 모든 사안을 대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호응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확하게 어떤 이 생각을 정리를 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 감정을 너무 실어서 얘기하는 것 같다. 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성적 접근은 반드시 필요한데 너무 감정적으로 사안을 대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 정도만 제가 평을 할게요. 예전에 네. 방송을 할 때 보면은 예, 예. 방송하기 굉장히 기분 좋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럼요. 좀 예. 불편한 사람이 있죠. 끝나고 나면 굉장히 기분 나쁜 기분 나쁜 사람 사람이 있죠. 있죠. 근데 보면 방송이 대부분 다 엘리트들이잖아요. 예, 엘리트들이 나와서 그거 방송하는데. 뭐 엘리트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도 일단 전문가들이 사람들이- 그렇죠. 예, 예. 그는 어떤 사람이 주로 불쾌해지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두 가지 유형이 있죠. 예. 가식적인 사람, 가식적인 사람, 그다음에 과대포장하는 사람. 과대포장. 두 사람이 대부분 기분이 나쁘죠. 이 사람들이 다 네.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는 예. 사람들. 그러면서 그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왜 그러냐면 그냥 자기를 탁 내려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끼리 좀 들킬까봐 가식을 하거나 맞아요. 아니면 과대포장을 하는 맞아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딱 찔리잖아. 그렇죠. 그러면 막 불같이 화를 내요. 그거 불같이 화내고 네.
또 하나는 감정적 컨트롤이 안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예. 그 감정이라는 선을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진중권 예, 교수가 그런 스타일로 예.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경환 변호사가 누구요? 이경환 어, 모르세요? 잘 몰라요 요즘에. 아 저기 저 요즘에 심상정, 새벽부터요. 심상정 후보가 출마하는 고향 거기 어디예요? 고향 정인가? 예. 거기 출마한 이경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리고 거기 지금 문명순 후보가 우리 거기는 알죠. 문명수 후보가 나와 있잖아요. 거기는. 이경환이라는 사람이 방송을 하는데 예.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이렇게 들켰나 봐. 아, 그럼 갑자기 불같이 그럼 화를 화내네. 내고 막 하더라고. 그거를 덮으려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요. 감정선을 타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음. 모든 사람들이 다 불쾌해지는데 네. 그거를 아랑곳하지 않고 예. 자기가 이렇게 잘난 사람인데 예.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예.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어쨌든 네. 그 국회에도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뭐 300명의 국회의원 뭐 인간 사가 다 그렇기 때문에 네. 또 그런 분도 있겠죠. 네. 그것이 저는 정치를 하다 보면 유권자의 시선이라는 것은 네. 엄청 날카로운 시선 아닙니까? 그렇죠. 또 판단을 하고 또 선거에서 또 네. 책임을 묻는 거기 민주정치이기 때문에 예.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예. 저는 상식과 비상식의 또 싸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여당 심판, 뭐 야당 심판 얘기 나오는데 예. 이미 유권자들은 그런 정치인들에 대해서 물갈이를 해야 된다. 예.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 갖고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분명한 선거로 이번에 아마 결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뭔가 자기만의 세상에 사로잡혀 있고 이제 뭐 자기만의 어떤 그 권력에 취해 있는 예. 그런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를 건설해 나갈 수가 없다. 그럼요. 예. 이미 드라마에서도 다 알고 있다. 예. 드라마 작가들이 다 예.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왜 우리 국민들이 모르겠어요? 네네네. 자기들만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요. 예. 반드시 그런 사람들 국회에서 쫓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또 오프닝할 때는 1분 내에 예. 자기소개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마지막 이제 클로징 할 때가 됐죠. 제가 일어나야 될 1분 때. 때는 예. 어떻게? 1분에는 뭐라 하냐면 나는 국회 가서 반드시 이거는 해내겠습니다. 네네네. 그런 약속을 대국민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자기 공약을. 네. 자, 1분 동안. 1분 동안. 요거 하나는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네. 자, 또 준비. 카메라 보고 또 얘기하는 네, 거죠. 카메라 보시고. 카메라 보시고. 시작. 자, 민주당으로 중구 성동 을에 출마한 박성준입니다. 저는 반드시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매우 힘들어 하는데요. 앞으로 중구 성동 을에 가장 중요한 정책이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명동 여기에는 소상공인들이 참 많이 살고 있습니다. 네. 또 그 유통이라든가 또 제작을 통해서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소상공인 활성화 정책을 반드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코로나 전국을 했을 경우에 경제 부흥을 일으킬 수 있고요. 또 활성화될 수 있고 또 외국 관광객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싶고요. 또 성동을은 떠오르는 주거 지역입니다. 주거 환경 지역에서 문화와 접목된 성동을 금호 옥수 지역의 정책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가 이제 한강변과 어우러진 걷기 좋은 동네, 예. 또 더불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그 도시를 만드는데 명품 도시 성동을 만들고 싶습니다. 중구는 경제 중심, 성동구는 명품 도시 중심의 거기까지. 정책을 만들고 싶습니다. 예. 여기 벌써 지금 예. 우리 집 세 표는 박성준이다. 아, 여기 소담주님. 예. 네. 그쪽 중구 성동을 맞으시죠? 예. 예. 이쪽으로 갔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점 주신 분도 많이 계시네요. 너무 좋아요. 예. 예. 우리 저기 그 항상 박성준의 사건 반장을 예, 할 때 예. 제가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은 예. 마지막 멘트를 예. 기가 막히게 하시더라고요. 아, 마지막 멘트. 다 애드립으로 했죠, 제가. 예. 애드립으로 다 하시는데 예. 가슴에 남는 멘트들이 많았어요. 자, 우리 오늘 방송이 이제 다 마무리되고 있는데 예. 이제 마무리 멘트를 우리 박 후보님이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아, 드릴게요. 그래요? 마무리 멘트는 어. 이걸로 해야 되겠네. 제가 이제 사건 반장할 때 예. 사건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손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건의 근데 제가 중심으로 이것을 들어가요. 이제 정치에 왔을 때 예. 박성준은 여러분의 마음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오. 이 정도 클로징하면 되지 않을까? 한 번만 더. 박성준은 여러분의 마음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 정말 국민들의 마음으로 예. 다가가는 후보여야만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예. 있는 거예요. 예. 뭐 국민들의 마음 그리고 자기 지역 구민들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네. 중앙 정치에 줄만 대고 거기랑 잘 보여가지고 뭐 네. 그래서 호떡 굽듯이 계속 뒤집어지는 이런 후보들이 도대체 네. 어떻게 나중에 가서 정책을 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에 다가가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컨텐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컨텐츠가 없으면 그런 약속을 할 수가 없겠죠. 오늘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예. 이 마음을 좀 다 담아서 제가 하나하나 잘 만들어가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기셔야 됩니다. 예,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예. 훌륭한 정치, 성공한 정치인의 3대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첫 번째가 선거 승리입니다. 선거 승리. 선거 승리고 두 번째는 정책 실현. 정책 실현.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역사적 과업을 만드는 정치인인데 저는 이제 첫째 관문인 선거 승리를 해야 제가 뭘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선거 승리를 해서 정치 현장에 들어가서 정책을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이 행복한 삶, 예.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요. 예. 더 나아가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남북의 문제라든가 예. 우리나라가 더 나아갈 수 있는 역사적 과업들에 대한 것도 예. 같이 만들어가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큰 포부가 있습니다. 예. 박수. 네. 우리 뭐 음. 정말 이런 그 원내 대변인 좀 만나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회로 꼭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그 김성수 TV와 함께하신 여러분 지금 좋아요가 1,300개밖에 없어요. 좋아요가 더 많아야 됩니다. 상당히 많은데요. 예. 아니 그래도 860명, 70명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면 좋아요가 한 2,000개는 나와야 됩니다. 예. 오고 가면서 보시니까. 예. 자, 좋아요. 저희 프로그램의 노란 딱지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우리들의 방패입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노란 딱지로부터 성수대로 자체를 지킬 수 있는 멤버십도 많이 가입해 주시고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눌러넣기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또 월요일 날 예. 이슈 따라잡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갑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필승. 박수. 바이러스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지혜여 사랑이여. 용기는 지금 의사, 격려는 간호사. 바이러스보다 먼저 가자. 두려움보다 먼저 가자. 고통에 기꺼이 손을 내밀자. 우리들의 용기는 평균 따위보다 강하다. 우리들의 격려는 혐오 따위보다 거룩하다.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두려움보다 먼저 가자. 고통에 기꺼이 손을 내밀자. 우리들의 용기는 평균 따위보다 강하다. 우리들의 격려는 혐오 따위보다 거룩하다.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